새벽 2시 텅 빈 매장. 자동문은 굳게 닫혀 있고 계산대 불빛도 꺼져 있다. 한때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던 이마트? 그러나 지금은 카트 하나 덩그러니 통로에 남아 있다. 그 순간 직원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린다. 신규 온라인 주문 3248건. 조용하던 공간이 긴장으로 바뀐다. 같은 시각 거대한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의 물류구역에서는 불이 켜진다. 팔레트 위 상품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스캐너 소리가 연속으로 울린다. 낮에는 고객이 카트를 밀었고 밤에는 데이터가 매장을 움직이고 있었다. 오프라인의 시대는 끝났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본사 회의실의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꿨다. 우리는 매장이 아니라 경험을 판다. 그날 이후 변화는 시작됐다. 가격표가 아닌 체험존이 매장 입구를 채우고 대용량 할인 대신 가성비 프리미엄이 진열대를 장악한다. 고객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에 와야 하는가를 느끼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끊겼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카트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위기 속에서 시작된 반격. 지금 두 거인의 부활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통의 변화가 아니다. 대한민국 소비의 미래를 바꿀 전쟁의 서막이다. 한때 주말이면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이마트. 카트는 서로 부딪히고 계산대 앞은 긴 줄이 이어지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식 코너의 고소한 냄새가 매장을 가득 채웠다. 일요일은 무조건 이마트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풍경이 달라졌다. 넓은 통로는 여유로워졌고 계산대 불빛은 절반만 켜져 있다. 할인 전단 대신 스마트폰 알림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았다. 클릭 한 번이면 집 앞까지 배송되는 시대. 사람들은 점점 매장을 찾지 않았다. 카트를 밀던 손길이 줄어들수록 매장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직원들의 인사소리도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다.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조용히 떠돌았다. 경쟁자는 화면 속에 있었다. 가격 비교는 실시간, 배송은 초고속.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이라 믿었던 직접 보고 사는 즐거움마저 희미해졌다. 그리고 같은 하늘 아래 트레이더스의 거대한 창고형 매장도 고민에 빠져 있었다. 대용량과 저렴한 가격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붙잡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더 똑똑해졌고 더 까다로워졌다. 싸다고 다 담지 않았다. 정말 가치 있는 것만 고르는 시대였다. 그러나 위기는 늘 조용히 다가와도 그 안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 텅 빈 카트는 패배의 상징일까? 아니면 다시 채워질 준비를 하는 공간일까? 조용해진 매장 한가운데서 누군가는 새로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격은 단순한 할인 행사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일상을 되찾아오는 대담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과연 이 텅 빈 카트는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천장까지 쌓인 팔레트, 끝이 보이지 않는 진열대, 카트를 가득 채우는 대용량 상품들. 한때 주말이면 입구에서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던 트레이더스의 풍경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여긴 오면 무조건 이득이야. 대용량 세제, 박스째 담긴 과자, 냉동식품 더미까지. 카트는 항상 넘쳤고 계산대 영수증은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길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거대한 창고는 조용해졌다. 넓은 매장 안에서 울리던 카트 바퀴 소리가 듬성듬성 끊겼다. 예전엔 주차 전쟁이 벌어지던 주말 오후에도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사람들의 소비 방식이 변하고 있었다. 많이보다 정확히를 선택하는 시대. 필요한 만큼, 딱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 단순히 싸고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갑이 열리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은 더 치밀했다. 가격 비교는 기본, 리뷰는 수천 개, 배송은 다음 날 도착. 굳이 창고형 매장까지 갈 이유가 점점 약해졌다. 굳이 갈 필요 있을까? 그 질문이 무서웠다.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은 이마트에도 동시에 불어왔다. 오프라인의 강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싸다는 말이 아닌 와야만 한다는 이유를 만들어야 했다. 거대한 창고 안, 천장 조명 아래서 누군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고객의 동선을 다시 그렸다. 우리가 가진 건 공간이다. 경험이다. 침묵 속에서 전략이 태어나고 있었다. 이 거대한 공간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다시 사람을 모을 무대가 될 수 있을까?
침묵은 끝이 아니라 폭풍 전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폭풍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다. 과연 이 거대한 창고는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을까? 불이 꺼진 매장과 달리 본사 회의실의 불빛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하락 곡선이 선명했다. 숫자는 감정이 없었지만 모두의 표정은 무거웠다. 이대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정적을 깼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왜 고객은 오지 않는가? 가격은 여전히 경쟁력 있었다. 상품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발길은 줄어들었다.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이유였다. 사람들에게 매장을 찾아올 이유가 사라지고 있었다. 회의는 길어졌다. 할인 확대? 한시적 이벤트?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연명일 뿐이었다. 필요한 건 대수술이었다. 한 임원이 말했다. 우리가 팔아야 할 건 상품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정적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단순한 마트가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공간, 가족이 오고 싶어 하는 장소, SNS에 올리고 싶은 장면, 전략이 빠르게 정리됐다. 매장 동선을 바꾸고 체험형 공간을 늘리고 PB 상품을 강화한다. 온라인과 매장을 연결해 픽업과 즉시 배송을 결합한다. 데이터로 고객을 읽고 매장마다 다른 콘셉트를 입힌다. 과감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올린 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날 이후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시작됐다. 텅 빈 카트는 곧 새로운 전략으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위기는 두 거인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깨웠다. 과연 이 결단은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지만 결과는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이마트의 매장 입구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전단지와 가격표가 먼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계절을 담은 테마존, 아이들이 뛰어들듯 달려가는 체험 부스, 그리고 SNS 인증샷을 부르는 감각적인 진열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러 온 듯한 표정이었다. 시식 코너는 단순히 한 입 먹어보는 공간이 아니었다. 셰프가 직접 설명하며 조리 과정을 보여줬고 고객은 맛을 보고 바로 QR코드로 레시피를 저장했다. 아이들을 위한 쿠킹 클래스, 반려동물을 위한 체험 행사까지. 쇼핑은 더 이상 계산대에서 끝나는 행위가 아니었다. 매장은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되기 시작했다. 트레이더스 역시 달라졌다. 대용량만을 강조하던 진열은 스토리를 입었다.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를 보여주고 직접 비교 체험을 하게 했다. 프리미엄 PB 상품은 별도 공간에 전시되어 마치 브랜드 쇼룸처럼 연출됐다. 사람들은 카트를 밀며 단순히 담지 않았다. 찍고 공유하고 추천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고객의 표정이었다. 예전엔 계산적인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이번엔 또 뭐가 바뀌었을까? 라는 궁금함이 발길을 이끌었다. 가격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한 끝은 경험이었다. 온라인은 빠르고 편리했지만 이 공간의 공기와 소리, 사람들의 웃음은 대신할 수 없었다. 주말 오후 다시 붐비기 시작한 통로. 카트 안에는 상품뿐 아니라 작은 설렘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여긴 그냥 마트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다. 가격 경쟁이 아닌 경험의 전쟁. 과연 이 선택은 부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 변화의 중심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었다. 트레이더스는 더 이상 무조건 큰 게 이득이라는 공식에 기대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졌다. 고객은 왜 이 큰 카트를 끌고 여기까지 오는가? 답은 분명했다. 싸기 때문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가치 때문이었다. 그래서 진열 방식부터 달라졌다. 천장까지 쌓아 올린 박스 더미 대신 베스트 상품을 전면에 배치했다. 판매 데이터와 리뷰를 분석해 지금 가장 많이 담는 상품을 한눈에 보이게 했다. 대용량이지만 낭비 없는 구성, 품질은 프리미엄이 돼 가격은 합리적인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람들은 가격표보다 가성비 스토리에 반응했다. SNS 전략도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이건 무조건 사야 해라는 입소문을 설계했다. 먹방 유튜버와 협업해 대용량 스테이크를 굽고 캠핑족을 겨냥한 패키지 상품을 기획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 매장에 오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구조였다. 구경만 하러 갔다가 카트가 터졌다는 후기가 쏟아졌다.
동선 역시 재설계됐다. 입구에서부터 필수 인기 상품을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만들고 중간중간 시식과 체험을 배치했다. 고객은 걷는 동안 계속해서 발견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창고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활기와 기대가 흐르는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 주차장에 다시 긴 줄이 생겼다. 계산대 영수증은 다시 길어졌고 카트는 넘칠 듯 채워졌다. 누군가 말했다.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거대한 창고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었다. 과연 이 변신은 유통 판도를 다시 뒤흔들 수 있을까? 해가 지고 매장이 문을 닫으면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았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불이 꺼진 이마트 매장 안에서 직원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빨라졌다. 낮에는 고객이 고르던 상품을 밤에는 직원이 고르고 있었다. 온라인 주문 목록이 스크린에 빼곡히 떠 있었다. 지금 주문하시면 내일 아침 도착. 그 한 줄의 문장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클릭 한 번이면 끝나는 시대. 경쟁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화면 속 알고리즘이었다. 그래서 전략은 명확했다. 온라인과 매장을 분리하지 않는다. 매장 픽업 서비스가 강화됐다. 퇴근길에 앱으로 주문하고 차에 탄 채로 바로 수령. 신선식품은 매장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해 포장했다. 고객은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신뢰를 동시에 얻었다. 이 하이브리드 전략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트레이더스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용량 상품을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 물류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인기 상품은 별도 집하구역을 만들어 속도를 높였다. 밤 11시가 넘어도 창고 안은 밝았다. 카트 대신 식품 전용 트롤리가 분주히 움직였다. 그리고 변화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방문율 상승, 온라인 주문 증가, 매장 방문과 앱 사용의 동시 증가. 고객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았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라 둘 다를 원했다. 새벽녘 배송 차량이 하나둘 출발했다. 도시가 잠든 사이 부활의 바퀴는 조용히 굴러가고 있었다. 이 밤의 전쟁은 단순한 배송 경쟁이 아니었다. 유통의 미래를 건 승부였다. 과연 이 전략은 두 거인을 완전한 부활로 이끌 수 있을까? 토요일 오전 11시 한동안 여유로웠던 주차장에 다시 긴 줄이 생겼다. 차들이 천천히 입구로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가족 단위 고객이 모여 섰다. 그리고 매장 안 오랜만에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카트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이마트의 통로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아이는 체험존에서 눈을 반짝이고 부모는 장바구니 대신 카트를 가득 채운다. 이건 새로 나왔대. 이거 SNS에서 난리 났어. 사람들의 대화는 단순한 가격 비교가 아니었다. 발견과 추천이 오갔다. 계산대 앞줄은 길었지만 불만은 적었다. 모바일 결제와 스마트 계산대 덕분에 회전은 빨랐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느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 그 차이가 컸다. 트레이더스도 다르지 않았다. 대용량 스테이크 코너 앞에는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캠핑 패키지는 오전 중에 품절됐다. 여긴 오면 뭔가 건져. 그 말이 다시 입소문을 탔다. 온라인 주문도 줄지 않았다. 오히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앱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 소비가 늘어났다. 한 번 온 고객은 다시 왔고 한 번 경험한 고객은 주변에 추천했다.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출 그래프는 완만하지만 분명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분위기였다. 예전의 위기감 대신 자신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의 인사는 더 밝아졌고 고객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텅 비어있던 카트는 이제 다시 줄지어 서 있다.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 거인은 버텼고 바꿨고 결국 돌아왔다. 부활은 선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줄 서는 순간 완성된다. 모든 변화는 숫자로 증명됐다. 조용히 떨어지던 그래프는 멈췄고 서서히 방향을 틀었다. 급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상승. 그것은 단순한 매출 반등이 아니었다. 신뢰의 회복이었다. 이마트는 마트라는 이름을 넘어섰다. 장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었다. 체험과 데이터, 배송과 픽업이 하나로 연결되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유통 모델을 만들어냈다. 오프라인은 죽지 않았다. 진화했을 뿐이었다. 트레이더스는 창고형 매장의 공식을 다시 썼다.
단순한 대용량 할인점이 아니라 가성비와 프리미엄을 동시에 잡는 무대. 싸다는 말 대신 똑똑하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이제 가격표만 보지 않았다. 브랜드의 방향성과 경험을 함께 소비했다. 이 부활은 두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국 유통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였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변화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과감할수록 반등은 강력해진다. 한때 텅 비어있던 카트는 다시 줄을 섰고 조용하던 매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밤새 달리던 배송 차량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흐려졌고 고객의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부활은 거창한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시 찾고 다시 담고 다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리고 지금 두 거인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고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과연 다음 변화는 무엇일까? 이막보다 더 강한 산막이 기다리고 있다. 카메라는 천천히 매장을 비춘다. 한때 불 꺼졌던 통로, 정막이 감돌던 계산대, 그리고 화면이 전환된다. 토요일 오후, 사람들로 가득 찬 이마트,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 체험존에서 웃는 가족, 카트는 다시 가득 차 있다. 내레이션이 흐른다. 위기는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화면은 거대한 창고형 매장으로 넘어간다. 트레이더스. 천장까지 쌓인 상품, 계산대 앞긴 줄, 영수증을 들고 웃으며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자막으로 뜬다. 재방문율 상승.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성장. 브랜드 신뢰도 회복.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숫자가 아니다. 카트 안에 담긴 것들. 식재료, 생활용품, 그리고 주말의 기억. 카메라가 멈춘다. 처음 장면으로 돌아간다. 텅 비어있던 카트. 이번엔 다르다. 천천히 누군가 그 카트를 밀기 시작한다. 내레이션 마지막 한 줄. 부활은 선언이 아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것이다. 화면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자막이 뜬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유통의 시작. 카트는 다시 움직인다. 그리고 대한민국 유통의 심장도 다시 뛴다.